냉탕과 온탕 일희일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장이 정말 이런 느낌이죠. 뭐 진짜 미치겠다. 새벽 3시의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 나스닥이 4% 현재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장 중반에 마이너스 6% 넘게도 하락했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약간은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다우지수랑 S&P 500도 뭐 2% 3%, 러셀은 4%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원인을 짧게 짚어보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미 학습을 한 거죠. 트럼프 1기 때처럼 트럼프는 말을 계속 바꿀 것이고, 트럼프가 좋은 말을 어저께는 했지만 또 언제 말을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은 계속 위로도 아래로도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잠깐 올랐을 때 정리하고자 하는 자금들 다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매도세가 강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후반에 장이 좀 찔끔 올라간 이유는 트럼프의 발언 덕분이었는데, 트럼프가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국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중국 말고 다른 나라겠죠. 아마 관세와 관련된 첫 번째 딜이 매우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오늘 중국 때문에 시장이 좀 기분이 나빴는데 중국과 잘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들을 하면서 좀 되돌리지 않았나 싶고, 다만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는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베센트는 하락은 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 정도 상승하고 5 정도 하락하는 거는 나쁜 반응은 아니다. 아니 진짜 킹 받는 게, 아니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이틀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빡치는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있었던 일들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이 중국한테 상호관세 34%를 때리고 막 중간중간 과정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다시 보보보보복 관세를 125%를 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 125%가 그냥 이제 그 트럼프가 SNS에 쓴 건데, 이 125%가 전체냐 아니면 추가로 관세인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CNBC에서 백악관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전체 관세는 145%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자체가 125%인 줄 알았던 입장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관세들이 현재 적용 중인지를 좀 보면은 중국한테 14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들에 대해서 25%,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25%고, 뭐 그 외에도 USMCA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25%나 10%의 관세를 받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오는 미국의 수입품들은 다 10% 관세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큰 적이 생기다 보니까 EU와 중국이 오히려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폐지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미국의 좀 뭐랄까 극단적인 행보는 중국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목요일날 발표된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에 또 테무나 쉬인같이 아주 저렴하고 작은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테무나 쉬인이 이제 타격을 좀 많이 입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중의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거를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푸드 파이트가 계속되고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푸드 파이트라는 거는 되게 유치한 싸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그냥 좋아했다가 오늘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린 거지. 생각해보니까 미국이랑 중국도 계속 싸우고 말도 계속 바뀔 건데 짜증나 하면서 주식을 매도한다, 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물가 지수가 되게 잘 나온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프를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나 연준이 유심히 본다라고 하는 그런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지표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와 많이 연관돼서 낮추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물가조차도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세부 지표를 봤을 때도 오늘날의 물가 하락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시장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가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차피 관세고, 더군다나 오늘의 물가조차 지난달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 뭐 관세랑 상관없잖아, 뭐 알바도, 약간 요런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게 이은택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KB증권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그전이라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 그 90일 유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트럼프 1기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2018년 12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고 관세 유예를 발표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유예 기간은 90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때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는데, 당시 강경파는 뭐 라이트 하우저나 로스 상무장관이 주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온건파인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요번에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랑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1기 때 주가를 좀 보면 지금은 2018년 말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바로바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야 막 바바바박 준비를 해가지고 바바바박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그렇게 빨리 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2018년 12월부터 만약에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은, 이때 90일 유예하면서 코스피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많이 올랐다가 미중 합의를 트럼프가 번복하면서 떨어졌고, 또 관세 연기해서 오르고, 또 추가 관세 때리면서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2019년에도 됐었거든요. 자, KB증권에서도 2018년, 2019년 트럼프 1기 때 일어났던 일처럼 계속 시장은 트럼프가 말 바꾸고 약속 바꾸고 이러면서 널뛰기를 할 거다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요. KB증권의 전망이 이제 변동성이 큰 박스권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지금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제 90일 연장을 한 거에 대한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건파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라는 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소식 자체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는 그래도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트럼프가 온건하게 갈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관세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한 그런 상황 자체는 현재 지금 트럼프가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된 좀 계기 자체도 많은 미국의 기업 리더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트럼프한테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의 속마음이 전달된 얘기가 또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의 고문들한테 고통을 감수할 의향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무역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공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침체까지는 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런 부분은 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찝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라고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한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 미국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기 침체 자체가 정상적인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통화 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더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채 가격이 최근에 많이 폭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경기 침체 때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통화 질서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침체가 오면 달러화가 강해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뭔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뭐 위아나 이런 식으로 다른 통화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면 통화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는 블로그도 작성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고 정말 머리가 아픈데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